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맞게 매출 감소 판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결정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또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카피는요, 실제 영업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먼저 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먼저 자,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했죠. 이게 뭐였죠?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얼마였어요? 100만원, 2차에 300,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60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었죠. 실제 이렇게 해서 피해회복금을 지급하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지원금은요, 근데 기준이 뭐였냐면 개업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게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요, 자, 이런 분들입니다. 21년도 10월에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부 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1년도 8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자, 그 사업장 내부 공사를 했겠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에 실제 영업은 11월부터 피부 미용업을 시작했고 그의 매출이 216만 원이 이제 전부였던 겁니다. 자, 언제였어요? A씨는 21년도 8월 말 사업자 등록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해요? 11월부터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매출액도 216만 원인 거예요. 그 한 해 매출이. 자, 공단은요,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서상 A씨가 21년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월과 10월 대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면서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는 중기부의 입장이었던 거죠, 공단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A씨는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9월과 10월 매출액이 0원인데 이를 11월과 12월의 소규모 매출액과 비교해 그쵸, 빵원에서 좀 올랐다,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이젠 재결이 나온 거죠. 중앙행심위는요, A씨가 사업장 내부 공사 후 21년도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매출액이 0원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보았고요. 또한 11월과 12월에 2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16만 원의 소규모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이게 매출액을 증가됐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0원이었는데 216만 원 올랐다고 해서 이게 그 매출이 증가된 거냐라고 보기에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의 지원금 지급 거부, 한마디로 행정청에서 나 이거 못 줘라고 했는 이 지급 거부를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오늘 나왔던 내용이에요.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한편 올해 1월 초 A씨처럼 지원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소상공인은 약 1,100명에 정도 달하고요. 이 중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행정청으로부터, 뭐 지금으로 본다면 중기청이겠죠? 아니면은 중소기업 공단이겠고요. 그래서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사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한 400명 이상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죠. 이게 행정청이라 본다 그러면 뭐 그 상급기관이 중기청이니까, 그래서 중기청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답변서를 받지 뭐 소상공인도 이제 4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행정심판법에 따르면요,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행정심판을 걸면은요, 일단은 답변서를 이제 행정청, 그러니까 뭐 중기청이나 본다 그러면 답변서를 이제는 이 행정심판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에게 보내야 됩니다. 이게 양쪽으로 다 보내거든요. 이 답변서를 못 받은 소상공인도 4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에서 제대로 이제는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행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답변서를 보내야 됨에 불구하고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는 권익위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죠. 자존심 상하고. 법이 있는데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익구제 절차인 만큼 행정청은 어디예요? 뭐 지금으로 보면 중기청. 행정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요번에 나왔던 건데, 자, 보면은요, 내용 읽어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치, 부당하지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심판이 뭐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뭐 방역지원금, 그 다음에 손실보조금, 우리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순서가 뭐였죠? 뭐, 긴급으로 신청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일반으로 이제는 신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이의신청이었죠. 이의신청. 그죠? 이것도 행정 절차예요. 이의신청도. 그 행정에 대해서 나는 이의신청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법률적인 행위죠.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이의신청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A라는 분은 이의신청해도 이제 까였을 거예요. 거절당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제 행정소송을 가느냐? 행정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정심판 받을 수 있고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을 이제는 들어온 거죠. 왜냐면 심플하니까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는 행정심판에 와서 이제는 보통 우리가 행정소송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판결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재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행정심판은. 그래서 재결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케이스입니다. 요런 케이스인데, 그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런 분 같은, 지금 이것처럼 우리 A씨처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심판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현실에 맞게 매출 감소 판단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중기청이 행정심판에 따른 거, 이거는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심판은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 행정심판은 우리가 권익위에서 권고랑 달라요. 이거는 권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고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기청 입장에서는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지급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 지금 얘기했던 행정심판을 걸었던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판결이 나온 거고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과대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부지급 받으신 분들 다 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사실 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중기청에서 했던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이제 판결이 재결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만약에 이제는 행정심판에서 불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기청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가겠죠, 일단. 보통 이제는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내가 불복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중기청에서 이런 분들만, 행정심판을 걸었던 분만 아무래도 이제는 이걸 받아들여서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할지, 이거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중기청의 입장에 따라겠죠. 제가 판단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말 그대로
지금이 나온 그대로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앞으로의 이제 중기청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할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줄 수 없다 해서 행정소송 걸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 가면 이제는 말 그대로 진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금 행정 심판에 들어왔던, 청구했던 이런 분들에게 인정을 하고 이런 분들에게만 이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정말로 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요, 이 권익위 소속이에요. 권익위 소속.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는 변호사들이 다 이게 위원회에서 행정위에서 사실 변호사들이 이제는 재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다 그러면 전 좀 의미가 있는 뭐 재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 과연 앞으로 이제 중기청에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너무 섣부른 기대. 그러니까 부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부결 받으신 분들이 그럼 나는 다 받을 수 있다. 이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희망 고문인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중기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게 조금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중기청의 결정이 나오면 제가 바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상관없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러분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청에서 하는 이 행정에 대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넘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한다라는 의미로 행정심판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는 꼭 알아야 될 게 뭐 있죠? 소급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과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도 나오는 대로 제가 속속들이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 비서로서 말씀드리겠고, 오늘 사실 이 이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잖아요. 뭔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중기청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기청이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과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이거 나오는 대로 또 속속들이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답답한 마음을 저랑 같이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경제 비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 나왔던 거는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변해갈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그 소급 적용 부분도 좀 얘기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해보겠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제 남아 계십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또 우리 인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우리 여정 패밀리들, 오늘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나요? 제가 이미 그 설 연휴 때 말씀드렸던 이제는 그 횡재세에 대해서 또 오늘 이슈화 됐었죠. 여러분은요 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항상 이슈를, 그죠? 그래서 횡재세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고, 특히 여러분 에너지 엄청 나왔죠. 가스비, 전기료, 그죠? 그거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우리 여정 가족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실제 언론보다 더 빠릅니다.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은 며칠 후에 이제는 언론 보도가 되고 막 이슈가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미리 아는 거거든요. 빠르게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여정 채널의 장점이고요.
횡재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횡재세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의 가스비라든지 에너지가 도움이 될지 이것도 이제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여론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게 여정 채널이 있는 거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채널은요, 저희 채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채널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12만 명이 오늘로써 넘어섰습니다. 어제 넘어섰나요? 오늘 넘어섰나? 아무튼 12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덕분이다.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채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커뮤니티고 공동체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는 채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억눌렸던 여러분의 권리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항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공론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이제 막 지하철 이동할 때, 저는 BMW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버스, 그 다음에 메트로, 지하철, 워킹. 예, 저는 이렇게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항상 여러분 댓글을 읽어요. 그리고 그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으뜸, 하트 모양도 눌러드리고, 물론 이제 다 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읽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여정가족님들과 이제 소통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러면 그게 여론이 되는 거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9시 방송이었습니다. 5시에는 제가 요거를 좀 보느라고 5시에는 이제는 못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는 커뮤니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올려드렸죠. 오늘 방송은 5시 방송이 아니라 9시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시 방송 했고요. 항상 5시 방송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지금까지 잘 하려고 있고, 항상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께 힘이 되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빠짐없이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사법 뭐였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